이번에는 윤동현 PD와 함께하는 검정숯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항생제 역할을 대신해주는 검정숯을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신비가 펼쳐질까요? 안녕하세요. 네, 목초액과 전자파 이야기인데 네. 숯에 대해서 별 정보가 없는 분도 숯이 전자파를 막아준다고들 말씀하시죠? 그렇게 알고 있죠. 과연 숯이 전자파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목초액, 요즘 그 유기농 채소 키우는데 비료 대신 사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오늘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숯가마에서 찜질 해보셨습니까? 네. 지금 한 분이 찜질하다 쉬러 나오시는데 등에서 김이 펄펄 납니다. 저는 숯가마 처음 들어가 봤는데요. 옷 입은 채로 찜질한다는 게 좀 이상했고, 그런데 그 일반 목욕탕 사우나보다 훨씬 많이 나요. 많이 나고 은근히 나서 좋아요. 은근히. 네. 땀이요. 네. 그냥 이런 가스불이나 이런 걸로 그리고 아니고 사우나에서 이 땀을 빼면 이 네. 끈적끈적하잖아요. 네. 여기는 끈적끈적한 게 전혀 없어. 수출 뺀 지 3일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후끈후끈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네. 오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 신체 그 건강상의 변화를 느끼십니까? 난 제일 첫째는 눈이 피로를 안 느껴요. 전에는 피곤하셨는데. 예. 눈이 맨날 이렇게 그냥 자꾸 감아지고 그러는데 여기 오면 눈이 환하게 떠지는 것 같이 기분이 좋아요. 이 아주머니는 눈만 환하게 떠질 뿐 아니라 오랫동안 난처했던 문제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이 사이가 참 지금 깨끗. 나 여기 말도 못했어. 무좀도 났나 보네요. 말도 못하게 지저분했었는데 여기 한쪽마다 이렇게 뿌리고 하니까 이렇게 보면 무좀을 뿌리 뽑았답니다. 깨끗해서 발전이. 이게 목초액입니까? 예, 목초액이요. 목초액이 무좀 제거한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들의 무좀을 치료해주는 목초액, 혈관 그 가려움 출생 과정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사람 몸통만한 참나무가 가마 안으로 들어가서 이 꼬박 일주일을 타고 난 뒤에는 몸이 훌쩍해져서 나옵니다. 처음 들어갈 때보다 4분의 1이나 5분의 1 크기밖에 네, 부피가 네. 줄었네요. 안 되죠. 네. 저렇게 가마를 열기 전에는 밀폐되어 있는 그 숯가마 속에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연기가 저 굴뚝을 통해서만 배출되고, 그때 더운 연기가 빠져나가면서 최초로 나온 물연기, 그것을 최초 목초액이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저 연기에서 발생하는 물은 사람은 물론 동식물도 섭취하면 안 되는 엄청난 유독 물질입니다. 저 최초 목초액을 6개월 이상 숙성시켜서 타르나 크레졸 같은 유해 성분을 걸러내야만 비로소 상품 가치를 갖게 되는데, 이 목초액은 아까 보셨던 무좀 치료용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유기농 비료 등으로 사용됩니다. 물론 식용에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 1차 정제된 목초액이 농사용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도 국가가 공인한 기관의 검사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됐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품질 보증을 되면은 이 품질 목책 품질 보증입니다. 네, 품질 보증을 받은 목초액은 대부분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실려가서 농약과 화학비료 대신 좋은 먹거리를 키우는데 한몫하는 것이죠. 그리고 화학 비료가 아니니까 훨씬 더 믿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경기도 양평 유기농 채소를 키우는 곳인데, 이 농장은 생성비에 죄송합니다. 채소들이 노출당하지 않도록 사계절 하늘을 막고 지하수를 뿜어올려 수분을 공급하는 아주 까다롭게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그리고 추운 날이 아니면은 저렇게 통풍,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고 화학비료 대신 목초액을 뿌려줍니다. 이제 물론 목초액 원액이 아니라 물을 수십 배 타서 뿌려주는 것인데, 희석시켰겠죠? 네, 일반 비료와 다른 것이
작은 양을 주면 촉진제가 되고 조금 많은 양을 주면 억제제가 되고 억제라고 하는 얘기는 더디 자라면서 잎이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강해지고 너무 잘한다고만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양을 약하게 해서 뿌려주면 영양 촉진제로 자라고 또 좀 많이 주면 이것이 잎이 두꺼워지고 억제제로 자라고 그래서 그것은 참 아주 천연제로서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퇴비처럼 다량의 그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어서 목초액은 여러모로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또 채소에 씹히는 질감이나 향기도 뛰어나다니까 놀라울 뿐입니다. 네, 요즘 유기농 채소 없어서 못 팔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저 장소만큼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죠. 치과. 그러나 치과병원 피해 다니다가는 언젠가 이자 몇 배 물게 되니까 자주 들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분 그 치과 의사 이원철 씨 목초액 덕분에 중년이 즐겁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인데요. 쓰기 편하게. 목초액을 작은 병에 담아 늘 휴대하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물에 타 마시고 있습니다. 아, 직접 마시기도 하시는군요. 네, 물론 이 목초액은 농사 짓는데 뿌리는 그 목초액이 아니라 정제에 정제를 거듭해서 인체에 해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천연 첨가물입니다. 예. 아까는 식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지금 이건 그러니까 다른 정제에 여러 정제를 번 거친다. 거듭해서. 네. 아무거나 마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는 치과대학을 졸업했지만은 조정 국가대표 선수를 지냈고 해사 조정팀 코치 그리고 조정협회 이사 이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조정인입니다. 그런데 그 88년 서울올림픽 준비하느라 밤낮 없이 뛰다가 몸이 굉장히 상했고 특히 간이 망가졌다는데 그때 어떤 친구가 먹을 수 있는 목초액을 보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직업이 치과 의사지만 또 의학 상식이 있으니까 간 나쁜 사람이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먹었죠. 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자연요법에 거부 반응 보이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원철 씨도 반신반의 그러나 뜻밖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고 지금까지 스포츠와 치과 양쪽 일을 건강하게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치과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체육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치과 일도 체력이 예 맞습니다. 체력이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예, 뭐 수술 뭐 심한 거 하다 보면 2시간, 3시간 할 때도 있거든요. 어려운 수술할 때는. 그러니까 이원철 씨는 저에게도 목초액을 권했는데 치과 의사로부터 목초액, 숲 예찬론을 들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무실에도 저렇게 놔두고 계시군요. 네, 숯 사발